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의 심리학 5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5강의 주제는 관계의 미학,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미학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보아서도 알아차릴 수 있듯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데 참 아름다운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미학입니다. 이 아름다울 미자, 배울 학자입니다. 사실 관계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면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파괴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있고 창조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결론의 시점에는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 우리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가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 내가 수련을 위해서, 또한 도를 닦기 위해서, 내 인생에 좀 더 나은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틴 부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사람이죠. 저는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실은 혼자만 전유할 수 없는 함께 나누는 활동이다. 함께 나눔이 없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이죠. 모든 현실은 혼자만 전유할 수 없는 함께 나누는 활동이다. 참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나누는 활동이다. 함께 나눔이 없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서로가 나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관계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크게 우리 사람은 네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먼저 자신과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과 친구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 신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 홀로 자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맺지 않더라도, 또 친구와의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자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살아가고 신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들은 욕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보면 욕구가 있다. 어떤 욕구가 있냐? 자기 자신을 표현하라는 욕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상담 심리학 전문가고 커뮤니케이션의 이 코칭의 전문가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대화가 왜 어렵냐? 관계가 왜 어렵냐? 대화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대화가 왜 어렵냐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 대화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이거 절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시그문드 프로이트의 딸인 막내딸의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심리학을 만들어냅니다. 안나 프로이트가 자아심리학을 만들어내면서 이 자아심리학에서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까? 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좌절되면 침묵을 하거나 표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는 꼭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됩니다. 아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구나. 요걸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포츠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한 욕구가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예술을 통하여,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욕구가 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문학을 통하여, 글쓰기를 통하여, 시를 통하여, 소설을 씀으로 말미암아, 에세이를 씀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우리가 일기를 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성화되고 충족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홍차를 한잔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담이라는 TN 갤러리를 자주 이용합니다. 가담 TN 갤러리를 가면 정말 그곳에는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도자기들을 즐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비싼지. 그러면서 가담 TN 갤러리에는 커피와 특히 홍차, 정말 아름답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인터넷에 가담 TN 갤러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차를 한잔 마시면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스포츠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문학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욕구가 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욕구가 충족되기도 하고 결핍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포츠를 통하여, 문학을 통하여, 또한 예술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욕구가 충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욕구가 충족되든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자자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걸 머리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아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면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충될 때입니다. 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상대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을 때에, 이럴 때는 상충됩니다. 나도 표현하고 싶고 상대도 표현하고 싶고 이게 상출됩니다. 상출되면서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내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한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욕구와 상대방 욕구가 상충됐을 때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가 상충되어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럼 how?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여기 오늘 저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서로 간에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누군가 하나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고 먼저 상대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것이 바로 도닦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내가 이 소통 심리학을 배운 내가 먼저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상대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줄 때, 이때 상충되었던 것이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가 되니,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의 상대가 자기 자신을 언어로 표현하게 도와주니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이것이 카타르시스입니다. 감정의 정화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다 채워지고 나면 뭘 하느냐? 비로소 눈이 떠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통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내가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욕구를 충족해줘라. 내가 먼저 상대의 욕구를 충족해줘라. 자자자, 내가 먼저 상대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아하!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고 나면 그 사람이 랄랄랄랄랄랄라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언어로 다 표현하고 나니 그 안에 엉클어지던 감정이 다 표현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 속이 시원하니
비로소 눈이 뜨이고 비로소 눈이 뜨이니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고 나니 비로소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심리학을 알고 소통의 심리학을 알고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이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심리학협회에서 잘 되는 기업을 연구조사해 봤습니다. 잘 되는 기업을 연구조사해 보니까 fun and work, 일에 있어서 재미가 있는 회사는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미가 있다. 회사 생활에 재미가 있다. 직장 생활에 재미가 있다. 학교 생활에 재미가 있다. 가정에서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근데 fun,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아지더라. 결론은 뭐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재미가 있어야 되느냐? 나도 재미있고 상대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재미있는 회사는 뭐냐? 상대의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따 물어.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이 부모들이라면 아이들은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또 연인들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들이나 여러분의 직장 후배들이나 이 세대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해주면요, 그 사람들은 말해, 야, 이 재밌는 회사다, 이래 됩니다. 재밌는 회사라는 것은 뭐냐? 사랑과 인정의 욕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채워주는 것이 뭘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즉,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곧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조직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조직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폭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 가정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직장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 사회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기업체를 컨설팅해 보니까 바로 그것은 재미가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즉 뭐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엄마로서, 우리가 또한 친구로서, 우리가 CEO로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가 팀장으로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조직이 재미가 있는 조직이 되려면요, 재미가 있는 가정이 되려면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면 됩니다. 재미가 없는 곳은 이제 재미없습니다. 자, 제가 10여 년 전부터 커뮤니케이션 코칭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에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코칭 워크숍을 하니까 그 회사의 CEO는 이 관심을 가지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어떤 간부급 중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떴냐, 그러면서 약간 이 느낌이 반발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관심받기 기술, 경청하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제가 한 며칠 후에 그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바이어를 만났는데 정말 어려운 것을 성사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요, 그 비결이 뭐냐고 얘기해 들려주는데 자기가 저에게 커뮤니케이션 코칭 워크숍에서 배웠던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적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 갖기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경청하기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와 함께 이 협상이 성공했다는 것이 저도 얼마나 기뻤던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화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이라 볼관자 마음심자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시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요 세 단어입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관심, 경청, 노력입니다. 제가 이 관심의 기술과 경청의 기술과 이해하려는 노력의 기술은 뒤에 가서 좀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 기술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강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썼습니다.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저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또 저의 강의 링크를 통하여서 박민수 상담 TV에서 통하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 이렇게 반응해 주면 제가 힘있게 또 강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